30년간 죽은 자들을 돌봤지만 빈 무덤에 무릎 꿇고 내 장례식을 봤어요 라고 속삭이던 캐서린 브레논을 만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실종으로 가문의 저주가 드러났다. 매 세대마다 브레논 여성 한 명이 자신의 죽음을 꿈꾼다. 사라가 하얀 장미를 들고 방금 도착했다. 죽은 자와 수십 년 동안 일하면서만 알 수 있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아침 안개가 신선한 땅에서 피어오르듯 그 진리들은 뼛속 깊이 스며듭니다. 저는 거의 8달 동안 이러한 진리 중 하나를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밀필드 공동묘지 동쪽 구역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 저는 이 사건들을 이야기할 용기를 찾았습니다. 제 이름은 토마스 위트모어입니다. 저는 32년 동안 밀필드 공동묘지의 책임 숲관리인이었습니다. 이곳은 큰 장소로 애시포드 카운티의 가장자리에 140에이커에 이릅니다. 죽은 자를 돌보는 일은 그리 화려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은 정직한 일이었고 슬픔, 상실, 그리고 모든 영혼이 쉴 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희한한 위안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공동묘지는 181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화려한 기념물이 있는 올드 빅토리안 구역, 정돈된 줄에 앉아있는 군인들의 구역, 작은 비석이 있는 어린이 정원, 그리고 현대적인 화강암 마커가 카운티 도로를 향해 뻗어있는 새로운 구역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의 모든 길, 모든 나무, 모든 구석을 제 집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세월 동안 저는 슬픔의 패턴을 배웠습니다. 저는 새로운 과부의 신선한 슬픔과 수십 년 동안 같은 무덤을 방문해온 사람의 가라앉은 슬픔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예측할 수 있는 패턴을 따릅니다. 30년간 지켜본 뒤로 죽음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저를 놀라게 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는 3월 초의 화요일 아침에 제가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빅토리안 구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여인이 느리게 메인 경로를 따라 새로운 구역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약 40세 정도로 보였고 어두운 머리를 간단한 스타일로 묶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화한 봄 날씨에 비해 너무 무거운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그녀의 외모가 아니라 그녀가 걸어간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시구역 15행 23공간의 특정한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 자리는 제가 잘 아는 곳으로 그 구역에서 남아있는 몇 개의 비어있는 묘지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기존 묘지 사이에 작은 직사각형 잔디밭입니다. 여인은 비어있는 공간 옆에 무릎을 꿇었으니다 무드를 울었습니다. 그녀는 잔디 위에 작은 흰 장미 꽃다발을 놓고 거의 20분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기도를 하는 듯 낮게 숙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항상 아침 10시 30분에 항상 흰 장미를 가지고 항상 같은 자리에서 정확히 20분 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끝날 때까지 저는 그녀의 방문을 관찰하기 위해 제 작업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빈 땅에 대해 애도하는 이 여인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금요일 저는 그녀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 구역으로 걸어가면서 제가 할 말을 연습했습니다. 저는 부드러우면서도 공동묘지 규칙에 대해 분명하게 전달할 계획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사모님.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토마스 위트모어, 이곳의 책임 숲관리인입니다. 제가 보기에 당신은 이 특정한 자리를 방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슬픔으로 가득하고 밝은 파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슬픔은 저를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을 때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면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직이지만 제가 여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준비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지 않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기 묻힐 때를 위해서요. 그녀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방식은 저에게 섬뜩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곁에 무릎을 꿇고 내가 듣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사모님, 당신은 아프신가요? 이 자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나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프지 않아요, 미스터 위트모어. 적어도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곧 여기에 있을 거라는 걸 압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죠? 그녀는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흰 장미를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을 할 때 그 목소리는 너무도 강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 장례식이요. 저는 제 장례식을 보았습니다. 미스터 위트머. 어떻게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 그리고 제가 어디에 묻힐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요. 저는 3달 동안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어왔습니다. 저는 그러한 발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공동묘지에서의 제 경험 속에서 저는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캐서린 브레넌입니다. 그리고 묻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자리를 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묻힌 가족이 없습니다. 저는 3달 전까지 이 공동묘지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꿈에서 저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요. 브레넌 양, 꿈은 매우 강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요. 하지만 꿈은 예언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들릴지 알아요. 그녀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를 조중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카운티 도서관의 사서입니다. 엘름거리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꿈들만 없었다면요. 그녀는 일어나 무릎에서 잔디를 털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미스터 위트머.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올 거예요. 일이 생길 때까지요. 제가 대답할 새도 없이 그녀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회색 코트가 아침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비어있는 묘지 옆에 무릎을 꿇은 채 흰 장미를 바라보며 제가 방금 들은 것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공동묘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시구역 15행 23공간은 실제로 비어 있었고 판매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약도 미결 판매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브레넌이라는 이름으로 묻힌 기록을 찾아보니 3명이 있었습니다. 1923년에 패트릭 브레넌, 1956년에 메리 브레넌, 그리고 1978년에 다니엘 브레넌이었습니다. 모두 다른 구역에 묻혔고 캐서린이 방문하던 묘지와 가까운 곳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캐서린은 정확히 10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이 패턴은 또 한 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캐서린 브레넌은 존재하지 않는 묘지를 가꾸기 위해 와서 일어나지 않은 죽음에 애도했습니다. 이튿날인 화요일, 제가 처음 그녀를 주목한 지 정확히 2주 후 캐서린은 오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되자 정말 걱정되었습니다.
그녀의 방문이 너무 규칙적이어서 그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구역으로 걸어가 그녀가 전날 두고 간 흰 장미가 여전히 잔디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미는 시들었지만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수요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목요일에도요. 금요일 저는 카운티 도서관에 차를 몰 만큼 걱정이 되었습니다. 책임 사서가 캐서린 브레넌이 그곳에서 일하는 것은 확정했지만 화요일에 아프다고 전화를 했고 그 이후로 소식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아닙니다. 사서가 말했습니다. 캐서린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직원 중 하나입니다.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내 전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그녀의 주소를 얻어 엘름 거리에 있는 아파트 건물로 갔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우려를 설명하자 저를 들여보냈습니다. 아파트는 작지만 깔끔했고 모든 벽에는 책장이 있고 슬픈 소리로 울고 있는 회색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싸움의 흔적이 없었지만 캐서린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침대는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트는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경찰에 연락했고 1시간 이내에 2명의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러 도착했습니다. 그중 1명은 제가 그녀의 매일 방문에 대해 언급하자 특히 관심을 가지는 듯했습니다. 여기서 비어있는 묘지를 방문한다고 하셨죠. 정확히 묘지라기보다는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여기에 묻힐 것에 대한 꿈을 꿨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은 캐서린에 대한 소식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하루에 여러 번 시구역을 지나며 그녀가 여전히 여기에 무릎을 꿇고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어린이 정원 근처에서 일하고 있던 중 차량이 접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리무진이 2대의 자동차에 뒤따라 새로운 구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리무진은 C구역 근처에서 멈췄고 저는 장례 감독이 간단한 나무관을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여러 번 함께 일했었던 장례 감독인 피터슨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그가 클립보드를 보며 말했습니다. C구역 15행 23공간에 묻힐 장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매장 서비스입니다. 제 피가 차가워졌습니다. 이름이 뭐죠? 캐서린 브레넌입니다. 금요일 밤에 사망했습니다. 명백한 자살이었고 집주인에 의해 아파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녀가 묻히고 싶다고 정확한 자리를 지정한 지침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획 번호도 정확히 적어두었습니다. 세상이 저 주위를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캐서린이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무릎을 꿇었던 비어있는 자리, 그녀가 자신이 묻힐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토마스, 괜찮습니까? 유령을 본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에게 캐서린의 방문에 대해, 그녀의 꿈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예상했던 자신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불가능한 확신을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장례식은 간단했고 오직 몇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노부부가 캐서린의 조용한 성격에 대해 몇 마디를 했고 도서관의 상사는 그녀의 근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무도 꿈이나 미래에 대한 경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캐서린 브레넌을 그저 너무 젊은 나이에 죽어간 또 하나의 사람처럼 묻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신선한 묘지 근처에 서서 이제는 그녀의 관을 덮고 있는 흙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이전 화요일에 남긴 흰 장미는 여전히 근처에 흩어져 있었고 마른 꽃잎이 흙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캐서린 브레넌에 대해 더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카운티 도서관에 돌아가
그녀의 상사인 윌리엄 헤이즈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직원 중 최고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가족 역사 연구를 도와주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상한 꿈에 대한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헤이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꿈? 내가 기억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물어보시죠? 저는 캐서린의 공동묘지 방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헤이즈는 걱정스러운 기색으로 경청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녀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내성적이었고 더 슬퍼 보였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헤이즈는 캐서린의 책상으로 저를 안내하며 그녀의 작업 파일을 추가로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파일은 일상적인 것이었지만 하나의 폴더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개인 연구, 브레넌 가게도. 그녀는 그 프로젝트를 3달 전 시작했어요. 헤이즈가 말했습니다. 3달 전 캐서린이 꿈을 꾸기 시작한 것과 같은 시점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헤이즈는 동의했습니다. 파일에는 애쉬포드 카운티의 브레넌 가게에 대한 자세한 가족 역사 연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가족의 조상을 여러 세대까지 추적하였고 사망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그녀의 노트에 따르면 캐서린은 1889년에 죽은 브리짓 브레넌이라는 여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해 캐서린은 추가 조사 필요라고 표시했습니다. 불길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브레넌 가게 라인의 여러 여성이 젊은 나이에 죽었고 종종 불가사의한 상황에서 죽었습니다. 1889년에 브리짓 브레넌, 1923년에 마가렛 브레넌, 1956년에 로즈 브레넌, 1989년에 패트리샤 브레넌이 그 주인공입니다. 모두 32세에서 38세 사이에 죽었고 모두 3월에 사망했습니다. 캐서린은 34세에 죽었습니다. 지금은 3월입니다. 가장 불안한 발견은 폴더 안에 끼워져 있는 손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캐서린의 주의 깊은 글씨체로 패턴이 계속된다. 매 세대마다 한 명의 여성이 항상 3월에 항상 절임고 항상 혼자다. 꿈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왜 그들이 먼저 공동묘지를 찾아오는지 이제 이해할 것 같다. 그들은 작별을 고하고 있다. 나는 남은 하루를 도서관에서 캐서린의 발견을 확인하는 데 보냈습니다. 브레넌 여성들은 단순히 젊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증명서와 신문 기사를 보면 몇몇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상한 꿈을 하며 남겨진 메모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1923년에 마가렛 브레넌은 내가 쉴 자리를 보는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1956년에 로즈 브레넌은 흰 꽃과 검은 땅의 꿈들에 대해 적었습니다. 1989년에 패트리샤 브레넌은 내가 내 무덤을 보았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안한 발견은 브리짓 브레넌에 대해 조사할 때 나왔습니다. 1989년의 신문 기사에 따르면 브리짓은 나는 몇 주 동안 내 무덤을 방문하며 마치 이미 점유된 것처럼 관리하고 있었다. 꿈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모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브리짓이 죽기 전 몇 주간만이 공동묘지를 자주 찾아 비어있는 구역에서 무릎을 꿇고 꽃을 놓고 있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캐서린의 행동과의 유사성은 명백했습니다. 100년 이상 동안 브레넌 가게의 여성들은 같은 현상을 경험해왔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꿈, 공동묘지를 자주 방문하고 언제 어디서 묻힐지를 알게 되는 불가능한 지식. 그날 저녁 저는 공동묘지를 걸었습니다. 자주 하던 일이었습니다. 캐서린의 무덤을 지나칠 때 저를 멈추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신선한 흙더미 위에 작은 흰 장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장미는 신선해 보였고 최근에 놓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남겼을까요? 꽃을 확인하기 위해 무릎을 꿇자 뒤쪽의 자갈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젊은 여성 한 명이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어두운 머리에 창백한 피부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녀는 흰 장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캐서린과의 유사성은 놀라웠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브레논 무덤, 캐서린 브레논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캐서린의 깊은 슬픔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이신가요? 제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먼 친척입니다. 캐서린의 죽음을 방금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왔어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제가 읽을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곳입니다. 그녀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를 알겠어요. 캐서린을 잘 아셨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만난 적이 없지만 최근에 그녀에 대한 꿈을 꾸고 있어요. 묘지와 흰 꽃들에 대한 이상한 꿈이요. 꼭 여기 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신체적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젊은 여성과 손에 들고 있는 흰 장미, 그 슬픔을 지닌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두려웠습니다. 엠마입니다. 엠마 브레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오래된 저주가 우리 주위로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엠마는 캐서린의 무덤 옆에 무릎을 꿇고 장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브레논 양, 이 꿈들을 꾼 지 얼마나 되었나요? 그녀는 캐서린의 얼굴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끔찍한 확신을 지닌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약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캐서린이 죽은 직후입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꿉니다. 저는 이 묘지에 있지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1시간 동안 밀필드 공동묘지의 해질녘 동안 저는 엠마 브레논에게 그녀 가족의 비극적인 역사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에게 캐서린의 연구, 신문기사, 가족이 100년 이상 공영에 처해 있다는 패턴에 대해 보여주었습니다. 엠마는 총각으로 저를 경청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제가 모두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몇 분 드러누워 있었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군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캐서린은 그녀가 어디에서 언제 죽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엠마의 목소리는 평범하게 들렸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패턴을 아는 것만으로도 아마 충분히 깨트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엠마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위트모어 양,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꿈은 저에게 일어날 것들이 아니라 일어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캐서린처럼 제 장례식을 보았습니다. 어디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엠마는 우리 주위에 비어있는 자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로 여기요. C구역 15행 24공간 캐서린 옆입니다. 엠마, 당신은 이를 싸울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을 싸우려 최선을 다해봤지만 강화되고 있습니다. 더 사실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도 캐서린이 이해하려 했던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죽기로 강요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꿈은 저주가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당신을 위해 제발 무언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엠마가 요청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일어날 것이고 몇 주 안에 일어날 것이므로 제가 여기서 캐서린 옆에 묻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흰 장미를 가져가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거절하고 싶었으나 그녀의 얼굴을 보며 그 확신을 느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은 지켜봐 주실 건가요? 다음 사람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제가 간 후에 이 꿈을 꾸기 시작할 브레넌 여성이요. 그녀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미친 것이 아니라 이상한 지혜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심하지 않을 수 없는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엠마 브레넌은 3주 후 3월의 마지막 화요일 밤에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에서 의식하지 못한 상황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캐서린처럼 그녀도 묻힐 정확한 자리를 지정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신선한 흙 위에 흰 장미를 놓았습니다. 그건 6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2주 전 저는 새로운 방문객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며 붉은 머리와 초록색 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며칠마다 흰 장미를 들고 오며 시구역 15행 2호 공간에 비어있는 자리에 멈췄습니다. 어제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자신을 사라 브레넌이라고 소개하며 이 공동묘지에 묻히는 꿈을 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았던 대로. 제가 이 글을 쓸 때 저는 사라와 같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 역사에 대한 끔찍한 지식을 나누는 것이죠.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지키는 사람, 그녀들의 여정을 목격하는 사람, 그녀들이 영원히 쉴 장소를 지키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역할은 아니지만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 저는 사라 브레넌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녀에게 그녀의 사촌들과 그녀 가족의 역사를 형성한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간이 올 때 제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묻히도록 말입니다. 죽은 자들은 저에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시작된 이야기들에 의해 얽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브레넌 여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방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해 속에서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평화를 찾습니다. 숲 관리인의 관찰은 계속되며 그러해야만 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조용한 공간에서 일부 이야기는 저절로 써지고 일부 진리는 땅에서 아침의 안개처럼 올라오는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이들에게만 드러납니다.